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권영세 의원입니다. 우선 구윤철 후보자 축하드리고 우리 구윤철 후보자님 보니까 뭐 평판은 아주 좋으신데 근데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적하기로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2020년 그거 알고 계시죠? 네네. 예, 그거 왜 그랬습니까? 아마 그 기재부의 어떤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자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때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25년 4월 올해 4월이죠. 당 대표 시절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도 알고 계시죠? 얼마 전 얘기니까. 네.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?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진단할 때 아주 복합적으로 기재부가 그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아니 방식 지금 뭐 이런 진단할 때가 부분이나 아니라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지적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거죠. 지금 예.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일단은 예산 기능 분리하고 이런 걸 할 텐데 그 경제부총리가 되실 분이라면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또 국정기획위는 그 과도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둘을 뽑았는데 하나는 검찰이고 뭐 그거는 이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는데 기재부를 거명했습니다. 그 알고 계시죠? 네네. 네,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기재부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후보자는 이 과도 권한 가진 거라고 동의하십니까? 가졌다고 여태까지? 그 기재부에서 뭐 예산, 뭐 조세, 뭐 정책 툴이 많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측면에 어떤 또 있는 데다가 또 행태가 또 아마 기재부가 또 그 수요자 중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 시절 2022년이죠. 지난번 대선 직전이죠. 네.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예산을 기재부에서 분리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빼려다가 오히려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와는 생각이 다른 얘기를 표현한 건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? 기사를 찾아봐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던데. 의원님 그 기사를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또 그런 부분이 또 부각된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취지 자체는 기재부가 달라져야 돼서 그래서 수요자,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기재부는 모든 부처, 모든 국민들의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은 예, 그런 좋습니다.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되시기 전이든 후든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에 이 경제부처 조직 개편 관련해서 뭐 이거 의견을 개진하신 적은 있었나요 혹시? 아직은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요. 예. 대선 때 뭐 캠프의 정책 부분에서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? 그죠? 정책만 좀. 네, 그럼 정책 중에 정부 조직 관련 부분도 정책에 들 수가 있으니까 정부 거기에 뭐 조직은 제가 없었어요? 관여하지 않았습니다. 그 뭐 기재부가 과거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나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비판을 받는 것과 틀림없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재부가 우리 경제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힘이 다 빠지면 통할이 됩니까? 어떻게 그래서 생각합니까? 네 맞습니다.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의 길을 살릴 건 살리고 또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도 개선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재부가 되도록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기재부가 원 기재부 기능에서 예산 기능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은 오히려 예산 쪽으로 가셔야 될 분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을 예산 쪽만 하셨죠. 아닙니다. 저는 정책 조정도 했고요.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으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네.
기재부에 근무할 때는 거의 예산 기재부에 쪽에 근무할 계셨죠. 때 예산도 준했지만 다른 부분도 했었습니다. 주니어 때 빼놓고는 거의 네. 예산 쪽에 계셨던데, 근데 지금 이 지난 정부에 네.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당시에 대통령실하고 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인가요? 거기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가지고 이제 그 다투다가 2018년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둘 다 이렇게 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. 그 내용 알고 계시죠? 네, 제가 들었습니다. 예. 당시 갈등 이유는 그 소득 주도 성장 그 부분이 맞았죠. 뭐 여러 가지가 아마 또 있었다. 주 이유는.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하준경 경제수석은 모두 다 이 거시경제라든지 금융 쪽 전문가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후보자는 주로 예산 쪽에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 뭐 총리는 지금 뭐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,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우리 국가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도 잘 모르는 완전히 경제 문외한이니까,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부총리가 다 책임을 임명이 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, 이게 뭐 대통령실하고 이게 그 적절한 균형점이 찾아질 수가 있겠습니까? 제가 네. 볼 때는 이게 그 대통령실에 그 시키는 것만 일을 하다가 나중에 책임만 쓸 우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습니까? 네,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이제 지금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. 대통령실이든 물론이죠. 기재부든 물론이죠. 뭐 각 부처가 다퉈서도 안 되고 네,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또 지배해서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죠? 서로 협업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되시면은 잘 하시길 바라고, 다음 질문은 뭐 다음번 그 질문 기회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더불어